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중학생 자녀들의 유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유난히 중학생들에 대한 유학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아마도 공교육, 우리나라 학교에 대한 아마 불신임 그런 데서 기인한 것이 분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아침부터 학교를 가고 또 끝나고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대학을 가고 뭔가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걸까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뭔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시지요. 분명히 아닌 건 아니죠.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게 맞습니다. 요즘 정말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이 되고 4차 혁명이다 하다 그래갖고 정말 시대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어른들이 학교 다녔을 때 하고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더 나가서 요즘 아이들이 공부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전반적인 실력은 예전만 못하다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여기에는 일부 학생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회는 역동적으로 전 세계가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유달리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 정치 그리고 교육, 이 두 가지는 제자리 걸음, 더 나가서 후퇴하고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인 거는 같은데 옛날에는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면은 그것으로서 어느 정도 길이 보였는데 지금은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의과대학이나 어떤 특수 목적의 대학들, 경찰대학, 육군사관학교, 어떤 특수 목적의 대학이라도 가면 그래도 의대 가면 의사라도 될 수 있고, 약대 가면 약사라도 될 수 있고, 뭔가가 길이 보이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대학을 가가지고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대학을 들어가면 뭐해? 그리고 설령 또 요즘은 또 옛날에는 좋은 대학을 가면 또 이렇게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가는데 어느 정도 혜택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 대학 무용론도 나오고 이제는 대학 가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정말 진정하게 자기가 무엇을 미래에 할 것인가를 찾아서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대안일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좀 잘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자기의 적성 분야를 찾아서 오히려 무슨 빵 만드는 기술자가 되든 뭔가의 전문직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더라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람직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학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 뒤따르는 그 다음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유학을 고민하는 세상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중학생들의 유학은 그런데 꼭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초등학생들은요, 어른들 이야기 잘 듣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근데 이 중학생이 되면은요,
중학생들이 가장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자기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학교하고 달리 중고생 유학은요, 정말 친구가 중요해서 그 집단의 분위기하고 휩쓸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OSS에서는 OSS 학부모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OSS 좋은 건 아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니만큼 학생들을 좀 잘 뽑아달라. 나쁜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우리 애가 물드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OSS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저는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들 정도 되면요, 특히 중학교 2학년을 넘어가면은요,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제일 잘 듣는 지금 자기들끼리 친구들의 말을 제일 잘 듣죠. 친구하고 잘 이렇게 늘 휩쓸려 다니잖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이 또래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 말씀은 그래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제일 말 안 듣는 게 부모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유학은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중학생을 두신 부모님들이 그 유학을 택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첫 번째, 아는 집에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특히나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집에 우리 아이를 맡기는 거 폭망입니다. 제 얘기 다시 한번 들으세요. 부자 동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파라군, 그죠? 부자 동네가 학군도 좋고 좋죠. 이런 동네에 거기에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우리 아빠의 남동생이 거기에 살고 있다.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인 집에다가 내 아이를 맡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좋은 동네에 갈수록 한국 아이들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소위 말하는 그 파라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촌에 가면은요, 미국이든 캐나다든 부촌 지역에 가면은 한국 학생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한국 아이들이 와서 영어도 잘 안 되죠. 벌써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은 여기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와 보니까 한국말로도 살 정도로 주변에 한국 학생들이 많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거기에도 한국에 있는 왕따도 다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끼리. 절대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촌 지역으로 갈수록 한국 학생들이 많더라고.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무슨 국제학교 그래가지고 학점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비용이 좀 저렴하고 이런 이야기에 쉽게 동화가 되어서 조금 옳지 않은 길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를 저는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명심하셔야 될 게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학교 설립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쉽습니다. 빌딩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 이것도 학교 그러면은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학점을 쉽게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가된 학교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학교는 아닙니다. 이런 학교들은 주로 누가 가냐면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갔는데 학점이 모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다거나, 미국, 캐나다는 아직까지도 고등학교가 수료가 있고 졸업이 있습니다. 졸업을 해야 대학을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졸업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또는 편법으로 빨리 고등학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 가면은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조금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 중고생들은요, 보통 학교가 3시 정도면 끝나잖아요. 3시에 끝나가지고 저녁에, 여름에는 9시 반에도 화나거든요. 그러면 무려 6시간 반 동안 우리 애가 뭘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중고생들의 우범지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텔레비에 가끔 나오잖아요. 뭐 본드 흠이 아닙니다. 뭐 술 마약 아닙니다. 예, 그런 거는 아주 특수한 일부 계층의 아이들의 이야기고요. 오히려 우범지대는 도서관, 예, 그다음에 뭐 PC방, 그다음에 뭐 스케이트장 이런 데가 우범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범지대의 의미가 뭐냐면 공부 안 하는 한국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집어 던져놓고 우르르 모여서 이모 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올게.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 도서관에다가 그 시립도서관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가방 던져놓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그 나이 또래 얼마나 그죠? 부모도 옆에 없고 그게 이제 우범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예. 아는 친척도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가끔 기러기 엄마로 아이를 데리고 중고생들 유학 가 있는 경우 보는데요. 안 됩니다. 통제가.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어림도 없습니다. 통제 안 됩니다. 예. 참 힘듭니다. 예. 어차피 이 혈기왕성하고 막 따끈따끈한 아이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OSS의 중학생 프로그램은 아주 특별한데, 정말 아주 특별합니다. 이런 거 안전성이라 여러 가지가 이제 검증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통적으로 OSS 중학생 유학은 남학생보다 오히려 여학생들이 항상 더 많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정규학교가 끝나면 바로 데리고 와서 OSS에서 같이 공부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홈워크 서포트 시간이 있죠. 학교 숙제를 이걸 돌봐주지 않으면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숙제 도우미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부도 시켜주고, 저녁도 먹이고,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잠만 자는, 그래서 아이를 철저하게 다른 일반적으로 유학 온 아이들하고는 분리해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OSS의 유학, 그 중학생 유학 프로그램이 유명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요, 반듯한 아이들만 받습니다. 여기서 반듯한 아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옆길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생 아이들은 반드시 유학을 오기 전에 면담을 제가 직접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같이 유학 온 아이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OSS에 우리 아이를 맡기는 거다. 당연하죠. 그거는 저의 의무이고 저의 자부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최소 1년 동안은 조금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강한 훈련을 받냐? 첫 번째는 영어 교육입니다. 일단 초등학생보다는 조금 불리하죠. 아무래도 중학생이. 그래서 조금 더 강화된 영어 교육을 시키고, 당연히 OSS로 유학 온 중학생들은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항상 영어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1년 동안은 한국의 모든 걸로부터 차단입니다. 부모하고 화상통화하는 거 이외에는 핸드폰을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한국의 어느 누구하고 이렇게 접촉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차단하고, 또 그 한국에 있는 학생, 다른 유학원을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 유학을 온 아이들하고 접촉할 수 없게끔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고, 충분히 OSS 학생들끼리 교류를 합니다. 영어로만. 네, 좀 힘들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또 의외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으면은 또 정신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면은 그동안 한국에서 아무런 공부에 대한 의욕도 없고 목표 의식도 없고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학원만 다니고 이게 뭐지 하고 약간은 우울하게 지냈던 그런 아이들이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너희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칭찬을 해주고 의욕을 북돋아주고 으쌰으쌰. 그 OSS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힘든 거를 참아내더라고요. 본인도 힘든 거 압니다. 힘든 거 알지만 굉장히 자기가 그런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자부심. OSS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영어 교육의 첫째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플래너가 OSS의 굉장히 또 핵심적인
프로그램이죠.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그 다음에 어제 계획을 오늘 내가 얼만큼 실천했는지를 꾸준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앞으로 진로에서 내가 내 자신의 학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중학생이 된 아이들은요, 부모의 강압적인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시 얘기해서 자율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사실은 부모가 물리적으로 그 시험만 배부심 보여주는 게 아니지, 실제로는 부모의 역량에 따라 아이들의 성적 얼마든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넘어가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가지고는 그 아이의 미래를 절대 설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인생과 자기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본인이 갖고 있게 만들어야지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런 훈련 시키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그냥 학원만 다니고 점수만 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어떻게 되든가요? 대학 들어갈 때는 너무나 기뻤지만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훤히 보이든가요? 아니라니까. 자기의 적상 분야와 자기의 미래와 많은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천할 때 비로소 자기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게 된다고요. 이것이 OSS 교육의 또 하나의 핵심 축입니다. 첫 번째는 영어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어떤 플래너 교육, 그죠? 자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그죠? 주도적 자기 학습권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신 관리하고 진로 지도입니다. 이제 유학을 왔으니까 내신 관리 잘해야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 가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래서 내신 관리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숙제라든가 시험 대비 이런 훈련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교육도 동시에 시키죠. 그 진로 교육은 본인의 적성 분야를 찾아서 함께 토론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OSS 유학을 와서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영어 교육과 그 다음에 미래 서양 교육 그리고 미래 자기 교육에 대한 준비 과정이고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진로를 어떻게 잡느냐,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많이 흔한 교육은 아닙니다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는 흔히 있고 중학교 2학년 이상부터는 꼭 흔한 건 아닙니다만은 가장 많은 케이스는 첫 번째는 1년 정도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서 한국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죠. 특히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복귀하는 것에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게끔 한국의 국어 수학도 캐나다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케이스는 꼭 한국의 일반 학교가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특목고를 지향해서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준비한다거나 심지어 고등학교 때 유학을 왔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을 왔다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복학할 때는 외국어 고등학교로 복학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목고라든가 외국어고 편입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편입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더 많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서포트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이제 OSS 캐나다에서 1년 정도 학업을 마치고 난다면은 미국의 그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캐나다에서 상급 학교로 진학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그래서 OSS 캐나다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방법도 있고 또 OSS 미국의 OSS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포틀랜드에도 있고 샌디에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미국의 보딩스쿨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뭐 영어를 무기로 해서
나중에 나는 대학 입시가 아니라 좀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뭐 미대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뭐 유명한 그 뭐 영화 제작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음향기기의 전문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요리의 전문가가 된다거나 이런 어떤 특수 목적의 대학 내지는 그런 전문 학교 그런 것들이 서양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대학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OSS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생일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좀 서포트가 된다 그러면은 일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의과대학이나 약대나 뭐 심지어 뭐 경찰대학이나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특수 목적의 대학교를 준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면 저는 강력하게 지금의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으로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우리 아이를 OSS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진로 지도를 그 이후에 그 확장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도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끔 아니 자주 이런 경우를 봅니다. 어떤 경우냐면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살짝 말을 해보니까 전혀 유학에는 관심이 없다. 아예 갈 생각을 안 한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중학교 1학년이 넘어가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친구 관계가 왕성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는 재미없어도 친구하고 놀고 친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즐겁기 때문에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엄마 나 유학 안 가. 내가 왜 유학을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잘 설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 엄마 나 유학 한번 가볼까?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부모는 좀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가 좀 영어도 좀 하고 미래를 계획했으면 좋겠는데 아이의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에서는 지금 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유학까지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럴 때는요. 제가 아이를 만나보면 10중 8구는 아이가 마음을 변합니다. 부모 말은 잘 안 들어도 제 이야기는 귀 기울여서 대체로는 듣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자, 여러분 중학교 자녀를 둔 여러분께서 유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첫 발은 꼭 OSS에서 시작하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네, 제 이름을 걸고 진짜로 권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 전화번호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